채널 오사고 시작하겠습니다. 3월 21일 예정됐던 내한 공연이 캔슬이 됐어요. 이 얘기는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본다 해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넘기고 란키니 얘기도 좀 땡겨서 하려고 했는데 내한이 캔슬이 된 만큼 좀 더 내용을 잘 만들어서 얘기를 또 해볼 생각입니다. 안 하진 않을 거고요. 준비도 많이 했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랑키니 얘기는 그래도 좀 역사가 있는 팀이라서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나온 뉴스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요요의 신체제가 발표가 됐는데 멤버 둘이 탈퇴를 하고 이제 3월 15일부터 신체제를 시작한다고 1월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됐는데 내보낸 두 멤버가 그래도 꽤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멤버였고 이 자리를 어떻게 커버하고 누구를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지금 씬에서 좀 제로이치 패밀리아 자체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팬들도 많이 지켜봤을 거예요. 이쪽 팀에는 밤비도 있고 니니도 있고 여러 팀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세 번째 팀인 요요요를 어떻게 운영 방향을 바꿔갈 것인지 궁금했고 사실상 결성부터 고토룰이랑 제일 중요한 멤버로 센터에서 활약을 시켰던 이시하라 사키를 내보냈고 그리고 모리카오 이후에는 거의 MC를 도맡아서 보던 히메노 히나노도 내보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커버를 해나갈지 좀 궁금해서 신멤버 발표도 이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멤버는 이제 하얀색 담당으로 들어온 쿠스노키 이온 그리고 노란색 담당으로 들어온 아사오카 사쿠라 이 둘이었습니다. 아주 의외의 멤버는 아니고요. 제로이치 패밀리아가 사실 네 번째 팀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을 때 그 후보군이었던 멤버들이 쭉 있어요. 제로이치 패밀리아가 이제 이벤트를 하면은 거기에 와서 도와주러 오는 그 모델들 중에 이전에 아이돌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영입을 했는데 목적이 아무래도 좀 보이는 멤버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몇 명 있었죠. 플레이볼스의 전 멤버였던 나카모토 코마리도 있고 이마이 이코, 나나세 리즈, 아카마시키, 하즈키 리유, 츠지 리사 이런 멤버들이 쭉 거론이 됐었어요. 이 두 멤버들이랑. 근데 이 두 멤버들이 이제 요요요로 합류를 했으니까 지금 말한 요 다른 멤버들과 그리고 요요요를 졸업한 두 멤버 그 멤버들 중에 이렇게 선발이 돼서 네 번째 팀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이 아니라 거의 이 정도면은 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멤버들 중에서 네 번째 팀을 구성해서 나올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요요요의 팀의 그 무대의 중심은 계속 고토리리가 해왔으니까 고토리리가 할 것 같고 인기의 중심축도 이제 유라유라가 계속 해오고 있었으니까 요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지 요 6명의 멤버가 이후 무대들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첫 무대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세트리스트도 안정이 된 팀이고 큰 무대에 가면은 나오는 곡들이 어느 정도 몇 곡은 고정이 돼 있는 팀이라 그 무대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멤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소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네 번째 팀이 나오면은 그 멤버 소개를 따로따로 하면은 얘기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제로이치 패밀리아 준비 중인 멤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이전 활동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뒀는데 이렇게 요요요에 들어오게 돼서 이 두 멤버만 좀 땡겨서 소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얀색 담당으로 새로 들어온 쿠스노키 이온 오키나와 출신으로 이제 오키나와의 유서 깊은 로컬 팀이죠. 류큐 아이돌 연구생으로 2013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정식 멤버로 승격을 하고 2015년 7월에 정식 멤버로 승격된 지 3달 만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때 활동명은 사쿠가와 이온이었고 그리고 2016년 4월에 라군 블루라는 팀에 다시 합류를 했는데 12월에 이제 수험을 이유로 졸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키나와 내에서의 활동이었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2021년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2021년 1월에
페스티브의 멤버로 합류하면서 이제 이전의 활동 경력에서부터 쭉 넘어오는 거죠. 페스티브는 아무래도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좀 한참 때 합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때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이때 같이 합류를 했던 멤버 중에 이제 미도리카와 유아라고, 그때 이제 홋카이도 출신, 이전에 그 신데렐라 생겐 얘기할 때 홋카이도 출신이면 푸르티 멤버 출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멤버도 그때 푸르티 출신으로 페스티브에 합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한 명, 홋카이도에서 한 명 이래가지고 페스티브가 양쪽으로 좀 활동 영역을 넓히는구나 했는데, 두 멤버가 이제 8월에 활동을 같이 종료합니다. 활동명은 오노데라 이온이라고 했었고, 이후에 제로이치 패밀리아의 소속 보고를 하면서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서 쿠스노키 이온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요요요 합류 전까지는 계속 제로이치 패밀리아 내에서 활동을 했고, 이쪽에는 이제 주로 모델 일하고 DVD 발매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개인 팬도 많아서 계속 그 활동을 하면서 촬영회 같은 거는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좀 페스티브 정도 팀에서 활동을 했던 멤버다 보니까 직전력감이라는 말도 있었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말한 이제 다른 그 멤버들 중에서 이 정도 아이돌에서 활동을 한 멤버가 나카모토 코마리 정도 있었네요. 플레이보이스는 좀 활동량이 많은 팀이었으니까 그때도 페스티브라는 이름에 이제 좀 전 멤버라는 이름값이 많이 더해진 감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좀 공연도 잘하고 하는 팀이니까. 이렇게 쿠스노키온이 합류를 하고, 그 다음 멤버는 이 노란색 담당을 하고 있는 아사오카 사쿠라입니다. 아사오카 사쿠라는 효고연 출신의 이제 카와이 컬리지라는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카와이 컬리지라는 회사는 이제 앞에 다른 방송에서 말했듯이 그런 10대 연예계 지망생들을 이제 초반 팬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인플루언서로 좀 발돋움하게 도와주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소속이 되면서 많은 그 10대 연예계 지망생들이 이제 앞에 말한 아베마 TV, 쿄스키나 슈마치 홈스테이 출연을 시키고, 이제 유명해지면 다른 회사로 이적을 시켜주고, 이런 식의 서포트를 해주는 회사였는데, 아사오카 사쿠라도 그런 같은 경로를 밟아서 좀 유명세를 가지게 돼요. 아사오카 사쿠라는 2020년 10월에 방영이 됐던 쿄 스키니 나리마시다의 30화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유명을 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모델 일이 늘어나면서 패션쇼의 무대도 서고, 어디 컬렉션 이런데 크고 작은 무대에서 계속 서게 됩니다. 앞에 말한 그 네 번째 팀 후보군이라고 이제 말한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이런 멤버들이 어디에서 많이 언급이 됐냐면은 제로이치 패밀리아의 촬영회 할 때 이제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나 아니면은 아직은 소속이 안 돼 있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멤버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 후에 제일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 2022년 5월에 바바바밤비 공연 도우미로 이제 회사 멤버들이 거의 전부 나오고 같이 촬영회를 하거나 아직 소속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소속에 가까워진 멤버들이 여기 참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사오카 사쿠라도 공연 도우미로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돌 멤버 준비 중인 게 아니냐고 말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정식으로 데뷔를 하거나 이렇게 아이돌이 되기 전에 그런 좀 관객이 많은 공연장에 나와서 팬들한테 얼굴 도장을 좀 찍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직접적으로 팬을 마주해야 되니까, 이런 공연장 가면은 그 줄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이런데 이 회사 소속 모델들이 쭉 와 있어요. 그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얼굴을 좀 팬들한테 보여주고, 반응도 어느 정도 회사 스텝은 이제 멤버들 반응도 지켜보면서 가능성을 좀 더 타진을 해보는 거죠. 그 아이돌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쪽에서 어필하는 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사전 홍보 같은 게 좀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중요해진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그렇고, 이제 다른 회사들은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데뷔를 시킨 이후에 선배팀이 나가는 타이반에 후배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내 팀들끼리 같이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전략이 기존까지 있어 왔던 방식이었다면은 제로이치 패밀리아는 아예 데뷔 전부터 레슨을 시키고 이제 그 팀 멤버로 심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런 데서 나와서 활약을 하는 걸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오카 사쿠라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두 멤버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요요요가 데뷔하고는 무난하게 계속 커왔거든요. 2022년 티후 나오고 2023년 MPP까지 나오면서 올해 한 1, 2년 정도는 좀 잘 나가면은 더 올라갈 부분이 다른 팀보다는 확실히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컨셉 자체도 노멀하게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기대한 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베테랑 멤버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쿄스키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10대들한테 어필하는 감도 많이 있겠죠? 기존 요요의 팬들하고는 아사오카 사쿠라의 팬은 특히나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저도 기대하는 감이 더 커요. 이쪽 팀은 지금까지 노래도 좀 잘 뽑고 있고, 앞에 팀들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서포트 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기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해시태그 팀들 모아서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 네 번째 팀 데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번째 팀 멤버가 어떻게 될지도 좀 견적이 나오죠. 몇 년 전부터 제일 주목해 봐야 될 회사는 계속 제로이치 패밀리아와 프릭이었습니다. 근데 프릭은 좀 팀들을 계속 만들면서도 또 조정도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고, 팀이 많고 공연도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두 회사가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로이치 패밀리아 해시태그 쪽은 조금 한 팀 한 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멤버들을 뽑고 그 안에서 좀 팀을 구성하는 반면에, 프릭은 오디션도 계속해서 사람도 계속 뽑고 그 회사에서 키우고 있는 멤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데뷔를 시키는 편이고, 그래서 무대에서 좀 크는 맛을 보는 게 많이 있고, 제로이치 패밀리아는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레슨을 오래 한 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첫 무대의 완성도는 다른 데뷔하는 팀들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공연 숫자가 좀 많이 타이건도 나오고 이렇긴 하는데, 이제 프릭처럼 막 일주일에 3-4번 할 때도 있는 이런 회사랑은 조금은 다르게 가죠. 회사 내 공연도 해시태그 나잇 같은 경우는 세 팀이서 이렇게 잡고 좀 큰 공연장에서 한 번에 하는 반면에, 이쪽 프릭 쪽은 아나페스를 거의 매주 열고 있고 무료 공연일 때도 있고, 공연장 크기는 계속 뭐 작은 데서도 하고 큰 데서도 하고 이러니까 대중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두 회사에서 나오는 팀들은 좀 주목을 하게 돼요.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쪽보다는 조금 그냥 회사 성격이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뭐 회사가 어떤 전략을 짜서 막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그러니까 공급의 전략을 다르게 짜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사 비교까지 잡담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뉴스를 몇 개를 묶어서 한 번에 같이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은 좀 생각도 많이 분산되고 얘기가 흩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남기고 다른 건 좀 쳐냈습니다. 그 얘기들은 아마 다른 날, 내일까지는 아니라도 아마 일주일 내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